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4월에는 청약하는 종목이 몇 개 없었죠. 하지만 5월부터는 다시 또 많아지기 시작하는데요. 현재 9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등장을 하는지 간단하게 프리뷰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5월 달력을 보니까 총 5주가 있던데요. 첫 번째 주에는 청약 종목이 없고 둘째 주부터 청약이 시작됩니다. 둘째 주에는 4종목이 청약을 진행하고요. 3주차에 1종목, 그리고 4주차에 4종목, 이렇게 총 9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종목이 청약하는 둘째 주부터 알아볼 텐데요. 어버이날인 월요일부터 트루엔이 청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CU박스가 청약을 하고요. 주 후반부에는 모니터랩과 프로테움텍이 수요일과 목요일 일정으로 청약을 합니다. 그런데 청약 일정이 약간 특이한데 여기 CU박스부터 프로테움텍까지는 청약 일정이 겹쳐 있습니다. CU박스를 비례 청약하시면 환불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모니터랩이나 프로테움텍 청약에 활용하실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주 후반부 청약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진행이 되면서 환불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번에는 약간 특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종목 청약 일정이 모두 겹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5월 2주차는 비례 청약할 종목을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씩 살펴볼 텐데요. 5월달 첫 번째 공모주 트루엔입니다. 상단 공모 가격은 12,000원이고요. 공모 금액이 300억 원, 시가총액은 1,320억 원입니다. 이 종목은 소위 CCTV라고 부르죠. 영상 감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카메라가 아니고 인공지능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이 카메라 안에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22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17.3배로 등장을 하는데 만약에 AI로 분류가 된다면 저는 괜찮은 밸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워밍업으로 자세하게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시장에서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봐 줄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트루엔의 청약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올해 들어서 미래에셋증권이 청약 주관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CU박스입니다. 이름에 CU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자주 가는 편의점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종목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편의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CU박스는 얼굴 인식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얼굴 인식 관련해서는 꽤 인지도가 있는 회사인 것 같았습니다. 네이버의 손자 회사인 알체라가 여기랑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종목이 상장하면 알체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올해 챗 GPT 때문에 인공지능 광풍이 불었었죠. 요즘에는 뭐 조금 시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공지능은 여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적정 밸류인지 따져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수요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청약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약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이 메인이고요. 서브로 SK증권, 신영증권이 참여를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모니터랩입니다. 원래 4월에 청약 예정이었다가 5월로 넘어온 종목인데요. 모니터랩은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해킹을 막아준다든지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보안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상단 가격은 9,800원이고요. 시가총액이 1,215억 원으로 등장합니다. 작년에 약간의 흑자가 나왔는데 굉장히 미미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미래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는데 그 결과 PER이 169배로 등장을 합니다. 2월에 상장했던 센즈랩이 보안 솔루션 사업을 하는 종목이라서 모니터랩과 비슷한데요. 센즈랩 청약 흥행했지만 지난 2월과 지금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죠. 그래서 모니터랩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도 청약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 단독으로 주관합니다. 자, 2주차에 청약하는 마지막 종목은 프로테움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주로 알레르기를 진단하는 키트를 만들고 있고요. 이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진단하는 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코넥스에서 넘어오는데요. 공모가 밴드 상단 금액이 9,000원인데 현재 코넥스 주가가 공모가 상단보다 낮더라고요. 그래서 공모 가격이 상단으로 정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어제 토마토 시스템 실망을 주었죠. 그래서 수요 예측이 좋으면 모르겠지만 어지간하면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종목은 정말 깐깐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주관사는 키움증권입니다. 자, 이렇게 2주차 4종목이 청약을 하고 나면 3주차에는 한 종목만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3주차에 청약하는 기가비스가 현재까지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는 가장 사이즈가 큰 종목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 5월달 핵심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다가 환불기간이 이틀인 청약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만 잘 나온다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청약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가비스는 반도체 기판이나 회로가 불량인지를 자동으로 검사를 하고요. 또 불량을 자동으로 수리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던데요. 이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기가비스 뿐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도 이익률이 약 30% 정도 되던데요. 작년에 상장했던 HPSP가 약간 생각이 났습니다. 상단 공모 가격은 39,700원인데요. 공모 가격이 상단으로 정해지면 시가총액이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5천억 원을 넘는 종목이 되고요. 참고로 지난 2월에 등장했던 제이오는 시가총액이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단 공모가 기준 PER이 13.3인데 밸류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큰 종목이지만 삼성증권이 단독으로 주관을 하는데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삼성증권이 1순위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주차입니다. 4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고요. 논란이 많았던 나라셀라 증권 신고서를 몇 번 수정을 하는 바람에 청약을 5월로 넘겼는데요. 22일 월요일부터 청약을 합니다. 같은 기간에 진영이라는 종목도 같이 청약을 하고요. 주 후반부에는 마녀공장과 큐라티스가 청약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석가탄신일이 이제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5월 29일 월요일이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이 되는 바람에 이 두 종목은 환불기간이 5일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비례 청약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4주차 첫 번째 종목은 나라셀라입니다. 유사기업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정하고 등장해서 그동안 참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나 루이비통을 포함시켰다는 것이 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사기업을 심플하게 바꾸었고요. 공모가도 2,000원씩 줄여서 다시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하지만 상당 공모가격 기준으로 PER이 17.3배입니다. 나라셀라의 사업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여전히 밸류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요 예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청약 주관은 메인이 신영증권, 서브는 유진투자증권이 담당을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진영이라는 종목입니다. 가구나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표면 마감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플라스틱 재질 마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단 가격은 4,200원이고요. 시가총액이 718억 원으로 소형급 종목입니다. PER은 14배로 등장을 하는데 밸류보다는 사이즈가 작게 등장한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을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이 청약을 주관하는데요. 공모주 청약을 자주 하지 않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계좌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마녀공장입니다. 회사 이름이 특이하죠. 이 회사는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데 제 와이프에게 물어보니까 이 회사가 만든 클렌징 오일과 에센스가 꽤 인기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코로나 시기에 다들 실적 부진에 시달렸는데 이 회사는 매년 크게 성장을 해왔던데요. 그래서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 소위 대박 제품 몇 개로 급격하게 실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불안한 요소가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 작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13.3배로 등장을 하는데요. 저의 기준으로 보면 밸류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이 종목도 워밍업으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공모 가격은 14,000원, 그리고 공모 금액은 280억 원이고 시가총액은 2,293억 원으로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중형급 사이즈입니다. 청약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메인이고요. 유진투자증권은 서브로 참여를 합니다. 자, 5월 공모주 중에서 마지막 종목이 큐라티스입니다. 이 종목은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결핵 백신은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완성이 머지않았다고 보이고요. 이외에는 코로나 백신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도 다른 바이오 종목들처럼 현재는 적자 상태이고요. 미래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기존 주주들이 얼마에 투자를 했는지를 조금 따져보면서 청약을 결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단 공모가는 8,0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2,150억 원으로 최근에 청약했던 S바이오 메딕스보다는 약간 더 사이즈가 큽니다. 청약 주관사는 대신증권이 메인이고 신영증권은 서브로 참여를 합니다. 자, 이렇게 5월에 청약하게 될 종목 하나씩 프리뷰로 만나보았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9종목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핵심 종목이 기가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가 가장 크고요. 밸류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가비스를 주관하는 삼성증권이 가장 중요한 증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증권이 없다면 1순위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자주 하지 않는 증권사가 몇 군데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진영을 단독 주관하는 하이투자증권 계좌가 없다면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은 어떨까 싶고요. 여하튼 공모주 투자를 꾸준하게 해오셨다면 화면 보시는 증권사 대부분 계좌를 보유하고 계실 텐데 혹시 없는 증권사가 있다면 여유 되실 때 하나씩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말부터 신규로 상장하는 종목 이제 상장일 주가 범위가 바뀌죠. 최소 60%부터 최대 400%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도 5월에 상장하는 종목들은 기존처럼 상장일 주가가 형성되니까요.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는 6월 공모주를 소개해 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